말도 많고 탈도 많은 창의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엉뚱하게도 창발이라는 얘기를 먼저 할게요. 창발은 뭐냐면 부분에는 없지만 전체에는 나타나는 현상을 뜻해요. 개미 한 마리는 개미집을 만들 수 없지만 개미 집단은 개미집을 만들 수 있어요. 사람 한 명은 로켓을 만들 수 없지만 인류는 로켓을 만들 수 있어요. 또 생명. 나는 생명체인데 생명이 어디 있냐? 라고 물어보면 내 손에 생명이 있나? 아니죠. 손 잘라내도 나 안 죽어요. 그러면 내 심장에 생명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아니죠. 심장 떼내고 인공심장 달아도 나 안 죽어요. 내 폐에 생명이 있냐 하면 아니죠. 내 폐 떼내고 에크모 달아도 나는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신체의 각 부분에는 생명이 없지만 내 신체 전체에는 생명이 있어요. 이런 걸 창발이라고 그래요. 수소원자, 산소원자 이런 원자들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하지만 수소원자, 산소원자로 이루어진 나는 생명이 있어요. 이런 걸 창발이라고 그래요. 수소원자, 산소원자로에는 사고하는 능력이 없어요. 생각하는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수소원자와 산소원자로 이루어진 나는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런 걸 창발이라고 해요. 다시 창의력 얘기로 들어가서 내가 창의력에 관련된 많은 자료를 찾아봤는데 자료마다 창의력의 정의가 다 달라요. 내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 또는 어떤 자료 혹은 어떤 사람은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창의력 개발할 수 있어. 창의력을 키울 수 있어. 다만 나한테 돈 주고 배우면 돼. 그런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창의력은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도 막 창의력에 관련된 내용을 막 보다가 일단 창의력을 먼저 정의해야죠. 창의력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내 개인적인 정의는 창의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이에요.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 이걸 창의력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작곡가가 음악을 만드는 능력. 태권도 사범이 새로운 발차기를 만들어내는 능력. 혹은 화가가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능력. 혹은 미술가가 새로운 조각을 만드는 능력. 아니면 수학자가 새로운 수학 공식, 새로운 수학 정리를 만드는 능력. 이런 것들을 창의력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개인적으로 창의력을 이렇게 정의를 할 거고, 그러면 창의력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냐? 도대체 창의력의 정체가 뭐냐라고 물으면 나는 뭐라고 말하고 싶냐면 창의력은 지식의 창발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내 머리에 쌓여있는 데이터의 창발. 각각의 내 머리에 들어오는 이 조금의 각각의 데이터는 창의력이 없는데 그 데이터가 어느 정도 쌓이면 특정한 임계점을 지나면 창의력이 생겨요. 이게 내가 주장하는 바예요. 물론 내 말이 맞냐라고 물어보면 나도 몰라요. 그냥 내 개인적인 주장. 근거 논문이 있냐? 몰라요. 누군가 이거 연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순수한 내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기 때문에 내 주장은 당연히 틀릴 수도 있어요. 내가 창의력을 지식의 창발이라고, 머릿속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창발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쉽게 말해서 내가 소설을 쓴다고 해봐요. 시를 적는다고 해봐요. 근데 소설이나 시는 내 머릿속에 어느 정도 글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가야 소설이나 시를 쓸 수 있는 거지. 데이터가 없이 소설이나 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림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태권도 발차기를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발차기를 만든다고요? 나는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창의력은 지식의 창발이다 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고,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다른 과목은 안 그러는데 수학은 창의력을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창의력 있는 수학을 가르쳐 줄게. 나는 그게 개구라라고 생각해요. 개뻥이라고 생각해요. 100% 순도 100% 사기 영업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동영상을 찍는 이유예요. 자, 보세요. 내가 태권도 사범이야. 근데 내가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봐요. 내가 창의력 있는 발차기를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게. 나한테 배우면 3달 만에 창의력 있는 발차기를 할 수 있어. 이게 말이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창의력 있는 작곡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내가 작곡자라고 해봐요. 내가 음악에 관련된 사람이라고 해봐요. 내가 창의력 있는 음악을 작곡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나한테 배우면 창의력 있는 음악을 만들 수 있어. 혹은 내가 뭐 축구선수라고 해봐요. 내가 창의력이 있는 슛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나한테 배우면 창의력 있는 슛을 할 수 있어.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불가능해요. 마찬가지로 내가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내가 너에게 창의력 있는 수학을 가르쳐 줄게. 나한테 3달 배우면 네가 창의력 있게 문제를 풀 수 있게 돼. 나는 이게 말이 안 되는 헛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헛소리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건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2차 방정식을 자기 스스로 푼다고 생각해요. 아니야. 배운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스스로 만들어 본 적이 없고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를 해서 푼다는 걸 스스로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나뿐만 아니라 내가 실제로 본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 자기 스스로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스스로 개발했다는 사람 난 못 봤어요. 물론 누군가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과거에 몇백 년 전에 누군가는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개발을 했겠죠. 그건 그 사람이 어떤 창의력을 발휘해서 개발을 한 거고 나는 그냥 배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착각하냐면 자기가 2차 방정식 문제를 풀면서 그 풀이를 자기가 스스로 생각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배운 거예요. 머릿속에 쌓인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계속 강조하지만 내가 머릿속에 데이터가 들어가야, 지식이 들어가야 어느 임계점을 넘어서면 그때 창의력이 나와요. 그 전까지는 창의력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의력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교육은 나는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단순 무식하게 데이터를 집어넣는 일부터 해야 돼요. 분야에 관계없이. 계속 데이터를 집어넣고 계속 따라하고 계속 흉내내고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내가 창의력에 관련된 재미있는 얘기, 재미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경험 2가지를 얘기해 줄게요. 첫 번째,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을 거예요. 나 초등학교 6학년 때 뭘 했냐면 나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나뭇가지를 꺾어서 흙에다가 지금 생각해도 신기한데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 흙에다가 이 짓을 하고 있었어. 아르키미데스처럼. 뭘 했냐면 삼각형의 내 초등학교 때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건 알고 사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360도라는 건 아는데 그럼 오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뭐지? 막 이걸 고민하고 있었어요. 내 초등학교 6학년 때 이걸 고민하고 있었는데 옆집에 나보다 2살 많은 형이 나한테 야, 너 뭐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나 이거 하고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고민을 해보는 거야. 고민을 해보더니 야, 이건 어때? 이거 180도, 180도, 180도니까 540도네. 나 정말 깜짝 놀랐어. 와, 이 사람 천재인가 봐. 어떻게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난 이게 정말 막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중학교 올라가 보니까 수학책에 나오더라고. 내가 속았구나. 나는 그 옆 동네 사는 형이 나는 겁내 똑똑하고 창의력 있고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책에 나오는 걸 배웠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또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푸는데 이러한 식변형을 하는 거예요. 뭐 고등학교 과정 배운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이러한 식변형. 이때도 선생님이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그러면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러한 식변형을 했어요. 나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천재인 줄 알았지. 감탄을 했어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식변형을 생각을 하지? 그리고 수업 끝난 다음에 옆 친구한테 얘기를 했죠.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옆 친구도 막 놀래가지고, 야, 우리 수학 선생님 천재인가 보다. 다 감탄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지. 그래. 그 수학 선생님도 스스로 생각해내지는 못했을 거다. 배웠을 거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감탄했던 상황 2가지 얘기해줬고. 자, 이제 거꾸로 다른 사람이 감탄했던 상황을 얘기해줄게요.
내가 어떤 특정한 문제를 푸는데, 물론 뭐, 문제가 무엇인지는 내가 알고 있지만, 주제와 상관없으니까 그 문제가 뭔지는 말을 안 할게요. 내가 그 수학 강사들끼리 모이는 어떤 모임에서 내가,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풀었어요. 어떤 문제를 풀었는데, 내가 막 굉장히 기가 막힌 방법으로 풀었어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딱 풀어졌죠. 근데 막 동료 수학 강사들이 감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생각을 할 수 있냐고 나한테 묻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웃으면서, 아, 이거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놀라는 거예요. 아니,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웠던 그 수학 교과서 내용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까? 라고 나한테 되묻는 거예요. 네,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나는 단순히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풀이 그대로 풀어졌을 뿐인데, 사람들이 내가 창의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그 똑똑한 머리에 감탄하는 거예요. 아, 그 어렸을 때 내 데자뷰가 막 느껴지는 거죠. 또 다른 거, 중학교에 관련된 어떤 문제를 푸는데, 어떤 문제를 또 내가 기가 막힌 방법으로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역시 또, 그때랑 이때랑은 집단이 다른데, 다른 또 수학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 끝난 다음에, 이렇게, 스터디가 끝난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나한테 찾아와서 묻더라고요. 아까 그거 어떻게 생각해냈냐고. 그래서, 근데 그때는 제가 대답을 안 했어요. 그냥 씩 웃고 말았어요. 아이고,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그 동료 수학 강사들을 엄청나게 놀래켰던 그 창의력 있는 풀이가 실제로는 수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풀이를 제가 그대로 흉내낸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내가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내 머릿속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걸 창의력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다시 강조하지만 창의력은 지식의 창발입니다. 데이터를 쌓기 전까지는 창의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데이터를 쌓지도 않았는데 창의력을 발휘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창의력 있는 수학을 가르치겠습니다. 그거는 사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창의력은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창의력을 키우는 방법은 오직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열심히 공부해서 데이터를 차곡차곡, 지식을 차곡차곡 쌓는 것 말고는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게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